한국, 그런 후진국의 예술이라는 게 있기나 해. 여기 도쿄의 명문 미술관 큐레이터 젊은 일본 여성이 있어요. 그녀의 인생은 한 통의 이메일로 완전히 뒤바뀐다는데 처음에는 무시했던 한국 전시회 초대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예술적 충돌, 문화적 갈등, 그리고 깊은 상처가 기다리고 있는 서울에서 그녀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만했던 일본인 큐레이터는 어떻게 한국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의 삶에 예기치 않게 등장한 한국인 남성과의 만남은 두 나라의 복잡한 역사에 어떤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 갈까요? 그 페이지에 옮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다나카 아야메입니다. 저는 27살이고 일본 도쿄의 유명한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저는 아름다운 그림, 고대 조각품, 현대 예술 설치물이 가득한 조용한 복도를 걸어요. 저는 미술관에서의 조용하고 체계적인 생활을 사랑해요.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전시회, 저는 매일 아침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자주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측 가능한 일상을 즐기지만 가끔은 도쿄의 익숙한 거리를 벗어나 저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곤 했어요. 어느 비오는 화요일 오후 저는 모든 것을 바꿀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미술 전시회를 조직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초대였어요.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한국, 일본에서 이미 보지 못한 예술을 한국 예술계가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컴퓨터 화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일본의 예술 세계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존경받고 있잖아요. 한국의 예술이 비교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중하지만 불확실한 답장을 써내려 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저의 세 자매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저는 그들이 저의 고민을 이해할 것이라 생각하고 초대에 대해 무심코 이야기했어요. 너는 반드시 가야 해. 제일 큰 언니 하루가 크게 말했어요.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한국을 탐험해 온 자유로운 영혼의 여행 사진 작가예요. 여기 경치는 믿을 수 없이 아름다워 아야메. 고대 사원들이 현대적인 고층 빌딩 옆에 서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정말 환영해 주었어. 그들은 관광객들이 절대 찾지 못하는 숨겨진 장소들을 보여주기도 했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둘째 언니 사요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하루 언니 말이 맞아 알지? 나도 처음 부산을 방문했을 때 의심했지만 지금 나를 봐. 사요는 도쿄와 부산의 요리를 결합한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이곳은 매우 인기가 있게 되었지. 여기의 음식 문화는 놀라워. 내가 운영하는 이 레스토랑은 단순히 먹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 끼 식사로 두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해. 그리고 나도 동감이야. 제 막내 동생 유리가 덧붙였어요. 그녀는 주요 방송국의 작가로 일해요. 한국이 전통과 현대적 창의성을 섞는 방식에는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독자들은 우리 문화 간의 연결성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점점 커지는 호기심으로 들었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한국에서 저희 세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발견할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다시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 전시회는 현대 예술과 전통 공예를 혼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게 흥미롭게 들리네요. 그거 너한테 완벽해. 하루가 외쳤어요. 그냥 기회를 줘봐 아야메. 내가 발견하는 것에 내 스스로가 놀랄지도 몰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제 아파트에 조용히 앉아 언니들의 말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미술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나라의 독특한 예술적 전통과 빠르게 성장하는 현대 예술 현장에 매료되었어요. 아침이 되어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초대를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수락할 거예요. 저는 전시회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한국 예술을 직접 경험하고 싶은 열망을 표현하는 새로운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여행을 준비했어요. 한국 예술가들을 연구하고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우고 언니들과 그들의 경험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 무시하는 태도는 점차 진정한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저는 긴장과 흥분이 섞인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항공기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바다 건너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무엇일지 궁금했어요. 아마도 조용한 미술관 복도 이상의 삶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일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마도 한국이 제가 찾고 있을지도 몰랐던 무언가를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서울에서의 첫 주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였어요. 인천국제공항을 나서는 순간 도시의 에너지가 저를 강타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생소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빠르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택시가 도시를 통과할 때 저는 불안하게 혼잣말을 했어요. 미래적인 디자인의 높고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전통 한옥집들 옆에 어색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일본의 조화와 질서와는 너무 달랐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현대적인 거리에 강렬한 네온 불빛들이 제 눈을 아프게 했고 귀에는 낯선 언어가 소음처럼 들려왔어요. 제가 일하게 될 전시 공간은 현대 갤러리로 변형된 오래된 쌀 공장이었어요.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어요. 일본의 정제되고 세련된 갤러리들과 비교했을 때 이곳은 투박하고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큰 창문들은 좋았지만 곧 전시될 공간의 많은 부분이 저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전시회를 담당하는 박 감독님이 저를 맞이했지만 그의 열정이 저에게는 과도하게 느껴졌어요. 다나카 님이 우리의 초대를 수락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현대 일본 예술에 대한 당신의 지식은 우리 문화 간의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으로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첫 회의에서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어요. 한국 큐레이팅 팀과 저는 예술적 방향에 대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다나카 씨, 우리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존중하지만 이 전시는 단지 일본 예술을 보여주는 쇼케이스가 아닙니다. 한 한국 큐레이터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우리는 진정한 문화적 교류를 원합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본의 미적 감각에는 깊이가 있고 저는 그것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주는 지속적인 갈등과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낮에는 지역 예술가들과 공예가들과 함께 일하려 했지만 언어 장벽과 예술적 접근 방식의 차이로 인해 끊임없이 오해가 생겼어요. 한 한국 도예가와는 진흙의 질감에 대한 의견 차이로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고 다른 예술가는 제가 제안한 배치를 완전히 거부했어요. 일본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그 말은 저를 깊이 상처 입혔어요. 밤에는 호텔 방에서 혼자 울면서 이 모든 것이 큰 실수였다고 생각했어요. 도쿄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제가 익숙한 곳, 존중받는 곳, 이해받는 곳으로요. 두 번째 주가 시작될 무렵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 시도로 번화한 홍대 지역에 있는 사요의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사요가 저를 반겼지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안 돼, 아얌에 무슨 일이야? 사요가 저를 안으며 물었어요. 이건 다 실수였어요. 저는 흐느꼈어요. 저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들은 제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저를 오만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에게 화까지 내요. 역사적인 갈등이 너무 깊어요. 일본인으로서 저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해요. 사요는 저를 조용한 구석 테이블로 데려갔어요. 숨을 깊게 쉬고 이것을 봐, 그녀가 말했어요. 레스토랑을 둘러보니 한국인과 일본인 손님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두 나라의 맛이 창의적으로 결합된 요리를 즐기고 있었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 사요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요리사들과 끊임없이 싸웠어. 그들은 내 방식이 전통을 모욕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들이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했어. 양측 모두 화가 났고 상처받았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사요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나는 들었어. 정말로 들었어. 그들의 우려, 그들의 역사, 그들이 왜 그렇게 열정적인지. 그리고 그들도 마침내 나를 들었지.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 아야메,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가장 어려운 충돌에서 나오는 법이야.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결심으로 회의에 참석했어요. 제가 말하는 대신 저는 들었어요. 정말로 들었어요. 주말에 저는 하루를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났어요. 전통 한국 가옥들 사이를 걸으며 저는 일주일 동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갤러리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팀과 제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박 감독님이 저의 한국 전통 이해가 깊어졌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한 예술가가 일본 제국주의의 흔적이라고 말하면서 큰 논쟁이 있었어요. 하루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순간들은 아플 수밖에 없어. 수세기에 걸친 역사가 때때로 우리 사이에 서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물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하루가 조언했어요. 그리고 기억해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야. 우리의 존재, 우리의 노력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우리가 도시를 내려다보는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다음 날 있을 중요한 전시 회의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그 회의에서 저는 전체 전시 방향에 대한 제 비전을 발표해야 했고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내일 실패할 것 같아요. 저는 고백했어요. 제 아이디어는 너무 일본적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거부할 거예요. 하루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럼 왜 내 아이디어를 고집하는 거야?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 그 말은 저를 생각하게 했어요.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제 방식을 고집하는 대신 진정한 문화적 교차점을 찾는 것이요. 다음 날 회의에서 저는 전시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어요. 제 원래 계획을 버리고 저는 일본과 한국 예술이 단순히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했어요. 각 예술 작품은 다른 나라의 짝을 이루어 오랜 역사적 관계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회의실은 처음에 조용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박 감독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한 나이든 한국 예술가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고 2명의 일본 동료들은 제가 우리 전통을 팔아넘겼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 새로운 방향에 흥분했어요. 그 주 후반에 저는 유리와 함께 방송국에 갔어요. 그곳에서 제 막내 동생은 전통 한국 자수 전시회에 대한 세그먼트를 녹화하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유리가 저에게 스튜디오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일본에서는 저는 그저 또 다른 문화 작가였어요. 여기서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양쪽 모두에게 비판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전시 준비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개막 3일 전 일본에서 온 주요 예술 작품 중 하나가 운송 중 손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측 협력 파트너가 핵심 설치물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갑자기 철회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비상회의에서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박 감독님은 침착했어요. 우리는 함께 해결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일 뿐입니다. 팀은 밤낮으로 일했어요. 저는 도쿄의 동료들에게 전화해 대체 작품을 급히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한국 예술가들은 놀라운 연대감을 보여주며 추가 작품들을 기증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하나씩 해결되었어요. 전시회 개막 전날 밤 저는 예술갤러리와 전통으로 유명한 동네인 인사동의 거리를 혼자 걸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제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저는 골동품 가게와 갤러리 사이에 자리한 작은 카페에 멈춰 유자차 한 잔을 주문했어요. 몇 주 동안의 갈등, 눈물 돌파구를 생각하며 앉아 있을 때 저는 이 모든 어려움이 저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가졌던 오만함은 사라졌고 대신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았어요. 내일은 단순한 전시회 개막이 아니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얻은 승리의 순간이 될 것이에요. 전시회 개막 아침이 제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황금빛 햇살과 함께 도착했어요. 오늘은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난관을 극복한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저는 단순한 검은 드레스 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실크 블레이저를 조심스럽게 입으면서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거울에 비친 여자는 몇 주 전에 서울에 도착했던 오만하고 폐쇄적인 큐레이터와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투쟁과 이해를 통해 단련된 모습이었어요.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요한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측 비평가의 논평에 불쾌감을 표하며 참석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언론은 이미 문화적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전시회 자체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스태프가 공황 상태로 물었어요. 언론이 몰려들고 있어요. 박 감독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다나카 씨, 당신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이 상황을 구할 수 있어요. 저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렸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단을 내렸어요.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일본과 한국 양측 모두에게 말할게요. 30분 후 저는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예술 전시회가 아닌 역사적인 대화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저는 일본인으로서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한국 예술을 과소평가했고 제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우월함이 아닌 대화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전시회에서 여러분은 복잡한 과거를 지닌 두 문화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저의 솔직한 말은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한국 기자들은 깊이 감동받았고 일본 측 대표자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참석을 취소했던 일본 관계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다나카 씨의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런 용기와 정직함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고 전시회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받았어요. 언론은 예술을 통한 화해라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냈고 방문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정오쯤 저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근처 카페로 빠져나왔어요. 이 자리 괜찮을까요? 따뜻한 목소리가 물었어요. 저는 올려다보니 친절한 눈을 가진 젊은 남자가 제 테이블 옆에 서 있었어요. 목에는 예술적으로 보이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말했어요. 태훈이라고 합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소개했어요. 방금 전시회를 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야메예요. 전시회 큐레이터입니다. 태훈의 눈이 커졌어요. 오, 정말요? 당신이 그 유명한 기자회견을 했던 다나카 씨군요.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저는 태훈이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전통 예술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문화 프로젝트를 만드는 스타트업의 창립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제 관심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그의 솔직함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 전시회에 회의적이었어요. 또 다른 피상적인 문화 교류구나라고 생각했죠. 우리의 역사는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만든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희망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것을 보여드릴까요? 태훈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제 팀은 창덕궁에서 프로젝트를 작업해 왔어요. 오늘 밤 궁이 관광객들에게 닫힌 후에 최종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전통 한국 음악과 빛의 상호작용이 핵심인데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평소라면 저는 공손하게 거절했을 거예요. 전시회 후 일정이 빡빡했고 내일도 중요한 회의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정말 가보고 싶어요. 저는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전시회 리셉션에서 의무를 다한 후 저는 창덕궁 입구에서 태훈을 만났어요. 그의 미소에는 진정한 따뜻함이 있었지만 저는 그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슨 일 있나요? 저는 우리가 고대 궁전의 빈뜰을 걸으며 물었어요. 태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주요 투자자가 마지막 순간에 철회했어요. 그들은 제 비전이 한국 전통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저는 물었어요. 그들은 제가 전통을 현대화하는 것이 그것을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전통이 살아남으려면 진화해야 해요. 당신의 전시회처럼요. 우리가 궁의 비밀 정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이로움의 말을 잃었어요. 부드러운 빛들이 고대 나무들과 건물들을 밝히며 한국 전통 음악에 반응하여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법 같았어요. 마이너스 과거와 미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은 놀라워요. 저는 속삭였어요. 인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태훈이 질문했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적인가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가 단순히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드백을 원한다는 것을요. 저는 전문가로서의 제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했어요. 음악과 빛의 상호작용이 훌륭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요. 그가 재촉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서구적으로 느껴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전통에 뿌리를 둔 것이지만 표현 방식이 서양의 비쇼와 비슷해요. 투자자들이 그것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태훈의 얼굴이 침울해졌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실패한 건가요? 저는 그의 실망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몇 주 전에 저였다면 단순히 그가 원하는 것을 들려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실패가 아니라 기회예요. 저는 말했어요. 전시회에서 저도 같은 도전에 직면했어요. 처음에는 일본식으로만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표면적인 절충안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양쪽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대화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 나와요. 태훈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상처받은 표정이었지만 점차 이해와 새로운 결심으로 바뀌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저는 너무 형식에 집중했고 본질을 놓쳤어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작업해야 해요. 마이너스 더 깊이 더 진정성 있게요. 그날 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함께 작업했어요. 태훈은 그의 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제가 일본과 한국 예술의 통합에서 배운 교훈을 공유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관점에 도전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하고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자정이 가까워질 때 태훈은 수정된 설치물의 일부를 씌워냈어요. 변화는 미묘했지만 심오했어요. 이제 빛과 음악은 서구적 표현이 아닌 한국 전통 예술 형식에서 직접 영감을 받았어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저는 감탄했어요.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만 영혼이 다르게 느껴져요. 태훈은 행복하게 미소 지었어요. 투자자들에게 새 버전을 보여줘야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저는 이것이 더 진실된 것임을 알아요. 우리는 궁궐의 고대 돌계단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미 깊은 연결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이끌림을 넘어 서로의 세계와 가치를 이해하는 데서 오는 깊은 존중이었어요. 다음 달에 제주도에서 예술기술 축제가 열려요. 태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 회사가 주최하고 있어요. 당신의 전시회가 끝난 후 함께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본 예술가 섹션을 큐레이팅하는데 당신과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전시회는 2주 안에 끝날 것이고 저는 도쿄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은 제게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여기 한국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과 성장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의심이 맴돌았어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저는 정직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오늘 밤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저는 일본인이고 당신은 한국인이에요. 우리 나라들 사이의 역사는 복잡해요. 사람들이 우리의 협력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태훈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가 말했어요. 역사는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예술은 우리를 다시 모을 수 있어요. 당신의 전시회가 증명했듯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마이너스 양쪽에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때로는 서로에게도 상처를 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은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단지 직업적인 의무를 수행하러 왔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았어요. 진정한 이해와 화해를 향한 작은 걸음을요. 그 순간 궁 주변의 조명이 우리를 감싸고 전통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투영된 벚꽃과 매화 이미지가 우리 주위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한국과 일본의 봄 전통 사이에 아름다운 대화를 만들어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이 장소의 모든 아름다움을 훨씬 더 깊이 볼 수 있어요.
태훈이 마법 같은 빛 속에서 부드럽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머물러 주세요. 그 완벽한 순간, 전통과 혁신, 과거와 미래, 한국과 일본의 조화로운 어우러짐에 둘러싸여 저는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마지못해 한국에 왔고 그 가능성을 무시했어요. 이제 저는 떠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네, 저는 그의 손을 꽉 쥐며 속삭였어요. 머물게요. 다음 2주는 활동과 감정의 혼란 속에 지나갔어요. 낮에는 전시회에서 방문객들을 안내하며 한국과 일본의 예술적 전통 간의 연결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녁에는 태훈과 함께 서울을 탐험하며 숨겨진 예술 갤러리, 수공예 보물로 가득한 전통시장, 고대 동네에 자리한 평화로운 찻집들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전시회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일부 비평가들은 우리의 접근 방식이 역사적 갈등을 미화한다고 비난했어요. 한 저명한 일본 예술 평론가는 제가 일본 예술의 순수성을 희생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썼고, 한국의 몇몇 보수적인 목소리들은 전시회를 문화적 식민지화의 또 다른 형태라고 공격했어요. 어느 저녁 저는 그런 비판을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도 그들이 맞을지도 몰라요. 저는 태훈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순진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없어요. 지금 어디예요? 태훈이 물었어요. 호텔이요. 저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30분만 기다려요. 그가 말했어요. 그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도착했고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조용히 걸었어요.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그는 갑자기 멈췄어요. 이 강을 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수천 년 동안 이 강은 전쟁과 평화, 기쁨과 슬픔을 목격했어요. 하지만 강은 계속 흐르죠. 어떤 비판가의 말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만든 연결을 지울 수 없어요. 우리가 다리를 건설했어요. 아야메. 작은 다리지만 그것은 진짜예요. 그의 말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시회는 계속해서 관람객들을 끌어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어요. 일본에서 온 한 노인은 제 손을 잡고 내 평생 동안 이런 것을 보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고, 한국의 한 학생 그룹은 일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저는 제 체류를 연장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했어요. 도쿄 미술관에 전화를 걸어 장기 휴가를 요청했을 때 관장님은 화가 났어요. 다나카 씨, 당신은 우리 미술관의 가장 유망한 큐레이터입니다.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 한국 모험은 재미있었겠지만 이제 당신의 진짜 경력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한 달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의 자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북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의 창가에 서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한쪽에는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도쿄에서의 경력이, 다른 쪽에는 불확실하지만 흥미진진한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제 아파트는 전통 한옥 가옥들이 현대적인 건물들과 나란히 있는 언덕이 많은 거리에 위치해 있었어요. 다른 세계들이 만나는 완벽한 경계선이었어요. 그날 저녁 제 자매들이 저를 사요의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내 다나카 자매가 함께 모여 중요한 결정에 대해 상의하는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도쿄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술관은 제게 중요한 기회를 주었고 제가 그냥 떠나는 것은 배은망덕하게 느껴져요. 그럼 태훈은? 유리가 물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찾은 모든 것은? 하루가 덧붙였어요. 저는 침묵했어요. 사요는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처음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거라고 했어. 일본인이 한국 요리를 다루려 한다는 것이 오만하다고 했지. 가족들조차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내 직감을 믿었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이었어.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야. 다음 날 저는 태훈에게 제 결정을 말하기 위해 만났어요. 그는 제주도 축제 준비로 바빴지만 우리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한 전통 찻집에 앉아 있었고 저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어요. 제 미술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그들은 제가 돌아오길 원해요. 제 자리를 위협했어요. 태훈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당신은 가기로 결정했군요. 아니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제가 여기서 시작한 일이 있고 그것을 끝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태훈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하지만 곧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경력은요? 그건 큰 희생이에요.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알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요.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제주도 축제 준비에 몰두했어요. 그 행사는 아시아 전역의 전통 예술이 어떻게 새로운 기술과 함께 진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쇼케이스가 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제 일주일 전 태훈은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사무실에 뛰어들었어요. 주요 후원자가 철회했어요. 그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들의 이사회 중 한 명이 우리가 일본인 큐레이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다고 우려를 제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제 존재는 여전히 논쟁거리였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제가 항상 외부인일 뿐이었어요. 내가 사임할게요. 저는 제안했어요. 프로젝트가 더 중요해요. 절대 안 돼요. 태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싸우고 있는 편협함이에요.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우리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저는 일본의 제 네트워크에 연락하여 새로운 후원자를 찾았고 팀 전체가 함께 모여 예산을 재조정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눈물과 좌절이 있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축제 전날 밤 저는 제주도의 해변에 혼자 서 있었어요. 바다 너머로 일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처음으로 저는 두 나라 사이에 진정한 다리를 만드는 일부가 되고 있다고 느꼈어요. 예상대로 축제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몇몇 설치물은 예산 문제로 축소되었고 일부 관람객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진정으로 감동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어린이들은 전통과 기술의 매혹적인 혼합에 놀라워했고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문화유산이 새롭고 생기 넘치는 방식으로 존중받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축제의 마지막 날, 태훈과 저는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해변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팀 전체와 저의 세 자매가 함께 했어요. 다음은 무엇인가요? 하루가 저에게 물었어요. 태훈이 제 옆에 서서 웃었어요. 우리가 방금 문화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들이 우리의 작업에 감명받아서 전국의 역사 유적지에 인터랙티브 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그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사요가 환호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장기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태훈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이 한국에 더 오래 머물 준비가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길은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역사적 긴장, 그리고 개인적인 의심, 이 모든 것이 계속 도전으로 남을 것이에요. 일본이 그리워요. 유리가 조용히 물었어요.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요. 저는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요. 당연히 특정한 것들은 그리워요. 제 옛 미술관의 특별한 빛의 질감, 도쿄의 특별한 리듬, 제가 자란 장소들. 하지만 제 옛삶은 그립지 않아요. 그곳에서 저는 안전하고 편안했지만 여기서는 살아있다고 느껴요. 매일이 도전이고 성장의 기회예요. 저는 태훈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보았어요. 우리의 여정은 쉽지 않았고 앞으로 더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함께 우리는 단순히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머물게요.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아니, 그보다 더해요. 저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요. 제가 두 세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곳에서요. 그날 저녁, 태훈과 저는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춤추고 있었어요. 저는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여정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저의 처음 한국 초대에 대한 오만한 무시에서부터 이제 제가 이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깊은 사랑까지, 특히 제 옆에서 걷고 있는 사려 깊은 남자에 대해서요. 1년 전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멈춰 서서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새로운 가능성에 너무 닫혀 있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태훈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저는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때때로 가장 큰 선물은 가장 어려운 도전 속에 포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가장 깊은 연결을 찾아요. 우리가 서울의 밤에 함께 서 있을 때 저는 완전히 집에 있다고 느꼈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랑만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주었어요. 열린 마음과 갈등을 넘어 화해를 찾는 용기를 가지고요. 그리고 제 새로운 삶에 대한 성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담은 단어들을 썼어요. 때때로 가장 중요한 여행은 우리를 단지 새로운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새로운 버전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때때로 집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찾는 곳이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차이점을 무시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한 이해를 구축하는 데 있어요. 태훈이 제 손을 잡고 강변을 따라 계속 걸으면서 저는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도전과 승리를 생각했어요. 우리의 문화적 차이, 복잡한 역사, 때때로 충돌하는 관점들은 항상 존재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내일 교토에서 중요한 예술 관계자들과 회의가 있어요. 태훈이 말했어요.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 측 파트너들을 설득해야 해요. 그들이 한국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의심이 많아요. 함께 가요. 저는 제안했어요.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이 제 새로운 목적이에요. 아마도 제가 그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주소를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태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특별한 거예요, 아야메. 당신은 경계에 서서 양쪽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더 많은 다리,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용기요. 밤하늘 아래 우리는 미래를 향해 함께 걸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우리의 여정은 계속해서 도전과 성장의 이야기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가장 어려운 길이 종종 가장 보람 있는 길이라는 것을요. 불확실성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서 제 마음의 집을 찾았어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 무시했던 나라에서 저는 제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챕터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오늘도 감동 가득한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불씨라도 남겼다면 지금 바로 감사투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 감동사연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의 순간들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잊지 못할 감동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다면 저희는 정말 기뻐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